네, 박펠레가 만난 진짜 사람 이야기 오늘 주인공은요 좀 거칩니다. 이 나쁜 남자의 묘한 매력을 갖고 있는 FC서울의 주장이죠. 상남자 하대당 선수입니다. 와우.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나쁜 남자, 상남자. 이거 어떠세요? 이런 별명에 대해서. 네, 겉으로만 보시기만 하고 상남자라고 하신 것 같아가지고 좀 알고 보시면 좀 부드러운 사람인데 네, 스스로가?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아니 원래 호일펌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쭉 네. 한 거 했었잖아요. 네. 근데 이번 시즌 좀 스타일 바꾼 이유가 있어요? 전반기 때는 이제 하도 이제 제 이렇게 헤어스타일 이렇게 비슷한 헤어스타일의 선수들이 워낙에 많아져가지고 호일을 이제 좀 다른 변화를 주자고 그래서 올 초에는 이렇게 좀 다른 변화를 시도했는데 성적이 다시 안 좋아져가지고 그냥 다시 하반기에는 네,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머리 저처럼 그냥 이렇게 좀 평범하게 할 생각은 없어요? 짧게 까마게 까맣게. 제가 좀 그러고 싶은데요. 머리가 좀 곱슬이 심해가지고 저도 네, 좀 평범한 깔끔한 머리는 좀 안 나오더라고요. 감독님이 주장을 그렇게 딱 하라고 할 때 기억에 남는 말이 있어요. 너는 이래서 해줬으면 좋겠어. 나를 좀 도와줘. 그래서 저는 가장 기억에 남는 말이라고 하면 감독님은 자기와 되게 잘 맞는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네,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생각을 막 하죠. 내가 감독님하고 어떤 부분이 맞고 지금 엮이기 싫어하시는 거 같아요. 그렇다기보다는 제가 감독님하고는 갑과 이제 을이 그렇게 되는 거 맞죠? 몰라요, 저는. 네, 이제 요새는 대충 갑이라고 그러면 네. 좀 안 좋은 아니, 의미예요. 요즘 물어보면. 아니, 감독님은 감독님이 직접 갑이라고 하십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을이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감독님의 모든 것을 맞춰야 되고 네. 감독님은 그런 부분이 또 너랑은 또 참 잘 맞는 것 같다. 약간 갑의 횡포 같기도 하고 갑과 을 사이에 무슨 불평등 계약이 맺어져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 그러면 그냥 농담이고요. 잘 네. 맞는다. 네. 점점 감독님에 대한 매력에 빠지는 것 같아요. 네. 원래 을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갑에 대해서는. 차두리 선수 같은 경우는 처음이니까 네. 좀 이렇게 주장이나 아니면 동료로서 네. 대하기가 사실은 조금 그좀 있을 것 같아. 네. 정말 이제 또 차두리 선수 하면 해외파 선수의 월드컵도 뛰었고 또 국내 무대는 첫 무대고 저보다도 나이도 한참 많으시고 저도 처음에는 두리 형이 온다고 했을 때 좀 어려울 거라는 추측을 많이 했어요. 근데 실제로 만나서 와서 뵈니까 와 생각했던 거랑 너무 달라요. 그죠. 예, 사람이 너무 좋습니다. 예, 사람 인간적으로도 그렇고 네. 경기장에서 보여주는 모습도 그렇고 말 그대로 두리 형이 옴으로써 해피바이러스 그런 굉장히 팀의 큰 힘을 보이지 않는 힘을 굉장히 불어넣어준 선수입니다. 지금은 뭐 FC 서울의 10년 차 된 선수보다 더 팀에 이렇게 융화가 잘 돼 있는 선수라고 할 정도로 네. 동네 형처럼 편하게 많이 예, 그렇습니다. 하는구나. 그러면 대안은 이게 딱 많잖아요. 그래서 들어보니까 이 월권행위를 한다 막 주장처럼 막 불러서 이거 해야 되고 어떻게 해요? 이 친구가 어떨 때 보면은 코치님하고 감독님 사이에 있는 사람 같기도 하고 어떨 때 보면 선수인 것 같기도 하고 너무 이제 완전 이제 유럽형 선수인 것 같아요. 우리 한국에서는 저 도저히 볼 수 없는 문화도 좀 다르고 사실. 근데 막 가끔씩은 너 진짜 막 이런 건 없어요? 진짜 때리고 싶을 때 몇 번 많습니다. 그러니까 얄밉잖아 막 그 문화가 다르면. 그래서 대한이랑 사이가 상당히 좋았는데요. 제가 이제 주장이다 보니까 한 번 그런 적이 있어요. 대한한테. 너가 하는 행동은 여기 있는 모든 선수들이 너보다 밑에 있는 바닥에 있는 선수들로 취급을 하고 하는 행동들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 이후로 한 3시간? 3시간 동안 서먹했다가 다시 막 짝다리 잡으면서 한 3시간 동안 서먹했다가 유럽 친구는 유럽 친구더라고요. 금방 풀리더라고요. 맞아요. 온탕 냉탕을 왔다 갔다 하는. 지금 뭐 얘도 저를 좀 맨날 제 얘기하면서 변했다. 저한테 변했다. 나한테 안 그랬는데 이제 나한테만 뭐라 그런다. 막 그런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저도 제가 중간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이제 뭐, 그래. 너는 운동장에서만 잘하면 되지. 바깥에서 내가 좀 참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제가 굉장히 아주 희귀한 사진과 기사 하나를 찾아봤어요. 네. 축구대표팀 아저씨 파이팅이라는 제목인데 큰일 날 뻔했네요. 지금 되게 잘 컸어요. 아니, 어렸을 때는 귀엽다는 소리 많이 듣고 컸는데. 왜요? 네. 귀엽다는 게 사전적 정의가 바뀌었나? 제 20대부터 갑자기 급격히 노화돼가지고. 네, 좀. 귀엽다고 해볼게요. 축구는 어떻게 처음 시작한 거예요? 초등학교 3학년 이제 말쯤이었는데요. 근데 그 학교에 이제 축구부 감독님이 그 3학년 각 반을 돌면서 이제 수업 시간에 오셔가지고 축구를 하고 싶은 선수들 손을 들라고. 네. 그때 이근호 선수가 있었죠. 근호는 듣기로는 저도 몰랐는데 자기가 축구부 있는 학교를 자기가 수소문을 찾아가지고 자기가 직접 전화를 해서 자기가 전학을 가겠다고 해서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이제 축구를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부모님 동의 없이 자기가 이제 전학을 해서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는. 근데 이제 워낙에 이제 체격적으로도 좋았고 스피드도 굉장히 좋았고. 근데 한 반년 됐나? 축구를 성장하는 속도가 좀 엄청났어요. 네. 그러더니 결국엔 반년밖에 배운 지 1년 내지 반밖에 안 됐는데 그 초등학교 내에서는 굉장히 날리는 선수, 굉장히 유명한 선수가 됐죠. 그 막판에 그렇게 막 휩쓸고 그랬어요? 네, 너무 엄청나게 잘해가지고 6학년 때는 저희가 초등학교 때 이게 또 자랑 같아가지고 얘기 못하네. 그래도 우승을 이제 몇 대를 우승을 했는데, 그래서 워낙에 근호가 되게 성장을 되게 많이 해가지고 주변에서 이제 스카우트 제의도 많았고, 그때 듣는 얘기로는 독일에까지 이 친구는 독일에서 키우려고 한다. 그 정도로 굉장히 유능한 선수였죠. 본인은요? 저는 저 또한 열정을 갖고 열심히 하는 선수였습니다. 극겸손이에요. 말을 못하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제가 몇몇 지도자분들한테 들었는데 그때 중고등학교 시절에 정말 물건이 나왔다 라고 하는 게 지도자 사이에서 그래서 굉장히 많이 지켜봤었대요. 어렸을 때가 볼을 더 잘 찼던 것 같아요. 누구나 그렇겠지만 말 그대로 이제 축구에 눈이 튀었다라는 말을 이제 주변에서 할 정도로 축구하는 게 굉장히 편했고, 이렇게 제가 하고 마음 먹고 할 수 있는 플레이는 운동장에서 다 보여줄 수 있을 정도로. 근데 말 그대로 이제 고등학교 때 부상으로 2년을 쉬고, 그때 2년을 쉬면서 제 신체적인 변화가 이제 키가 한 15cm 정도가 갑자기 커버렸어요. 고3 때부터 다시 공을 차기 시작했는데 아무것도 안 되더라고요. 부상이 오고 몸은 내 몸이 아니고 키는 커가지고 밸런스가 안 맞고. 이거 제가 볼 때는 선수도 아닌 선수가 돼가지고 축구를 다시 시작하게 되는 그런 격이 됐어요. 아니 2년 동안 그렇게 쉰다는 건 몸도 몸이지만 나중에 끌어올리는 게 쉽지 않지만 정신적으로도 사실은 굉장히 고통스럽고 이렇게 피폐화될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극복했어요 그런 걸? 밖에서 솔직히 많이 울었었습니다. 학교 운동장 이제 축구부 숙소가 있으면 옥상에 올라가서 밤에 진짜 많이 울기도 했고요.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못하는 몸이 돼버리니까 너무 제 스스로 힘들더라고요. 근데 저를 지금 그런 걸 극복할 수 있게 해주신 거는 저희 아버지였던 것 같아요. 아버지. 제가 축구를 이제 솔직하게 그만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대학교에 가는 것도 실패를 했을 때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아버지가 우시는 걸 봤습니다. 아버님 앞에서 저도 울면은 똑같이 저 아버님도 마음 아파하실 것 같아서 그 시기 때 그래도 제 스스로 마음을 먹은 게 아버지의 그 모습을 보고 독하게 끝까지 마음 먹고 해보자. 안 될 때
썩이 안 되더라도 해볼 만큼 해보고 그만하자라는 생각을 거기서 이제 마음 먹게 된 것 같아요. 그랬던 거예요. 언제까지 이렇게 적응이 이렇게 좀 프로에 들어와서 어려웠던 거예요? 처음에 부상 여파 때문에 네. 울산에 가서도 그렇고 조금 초반에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네. 가장 큰 터닝 포인트였던 거는 그러니까요. 예, 대구에 변민주 감독님 계실 때 그렇게 뛰면서부터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점점 갈수록 저 스스로도 자신감도 생기고 또 이렇게 뭔가 좀 경험이 조금씩 쌓이면서 네. 그래도 조금씩 그 게임을 뛰는데 좀 더 편하다라는 느낌이 조금씩 이렇게 들더라고요. 처음에 이제 대구에서 국가대표 또 선발이 됐고. 또 어땠어요? 사실 포기까지 하려고 했었던 축구인데 국가대표팀에 선발됐을 때 그 마음은 또 남다를 것 같아요. 와. 내가 이 안에 있는데 이 안에 있어도 되는 곳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낯설고 적응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가장 큰 그리고 가장 친한 그 근호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그 안에서도 그래도 열심히 그리고 잘 마무리하고 나올 수 있었던 것도 근호가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근호한테 감사하죠. 맨날 저 챙기느라고 대표팀 들어가면 초기 때 인사도 막 시켜주려고 하고. 인사 시켜주고 여기서는 뭘 어떤 걸 해야 된다. 뭐 장비는 어디 가서 찾아와야 되고 뭐 저녁에는 어디 가서 차 한잔 하면 된다. 뭐 그런 것까지. 뭐 24시간 운동시 할 때부터 해가지고 뭐 끝나고 나서까지 계속 항상 24시간을 그노랑 붙어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굉장히 고맙죠, 그노한테. 이근호 선수가 가장 기억에 남는 위문 편지 중에 이근호 이제 하대성 선수가 보내준 편지를 뽑았어요. 네네. 뭐예요? 그 남자들끼리 왜 그래요? 편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더라고요. 뭐 가서 편지 써라 이런 얘기를 그냥 대충 이렇게 흘려놓고 가는데 실제로 이제 내무반에 이제 편지를 이만큼 갖고 왔는데 사람 이렇게 이름 호명하면서 편지를 나눠주는데 자기 이름이 없으면 이렇게 되게 창피하고 친구 없는 놈 같고 사회적 왕따인 것 같듯이 이렇게 보인다고 하더라고 자기들 스스로. 그래서 뭐 편지를 써라. 저 또한 뭐 쓰려고 마음을 먹었었는데요. 그냥 좀 재미삼아 쓰려고 백종환이란 친구한테는 이제 보내는 발송자가 이제 발송인이 송혜교. 그리고 그 테이프를 열면 혼자만 봐요 이렇게 하트 표시하고. 혼자만 봐요? 군호한테는 이렇게 권유리 해서 오빠만 보세요 이렇게 하트 표시해서 이렇게 보냈었거든요. 저는 그래도 그냥 기대 안 했겠지. 근데 나와서 얘기 들어보니까 엄청 기대했다고. 또 봉지 보자마자 되게 설레였다고. 그런 얘기 했는데 잘 보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세상에서 가장 그 악독한 범죄가 군인들 상대로 사기치는 거거든요. 그 친구도 참 불쌍해요. 갈 데도 없고. 아니 뭐 이런 말이 있대요. 뭐 군대 가기 전에 약속한 게 있다고 이근호 선수하고. 군 입대 전에는 이근호 선수가 밥을 사고 군 입대를 한 다음에는 하등 선수가 밥을 사기로 했다. 약속 잘 지켜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도 휴가 나오면 그래도 밥 항상 먹으면 제가 사고요. 하긴 뭐 2년 투자해가지고 제대하면 계속 쏘라 그러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죠? 남는 장사인데. 근데 얘는 군인인데도 휴가 나오면 너무 바빠요. 그래요? 저보다 더 휴가 나와서도 연락도 안 하고 다른 친구들만 조용히 휴가 보내고 조용히 갈 때가 많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럴 때마다 또 군대 들어가면 연락 오고 휴가 또 나오면 연락 없고. 그러니까 좀 저는 뭐 밥값이 굳어서 뭐 괜찮긴 한데 솔직히 좀 좀 서운한 마음이 좀 있습니다. 요즘은 거의 아예 안 벗습니다. 잘라주는 거 아니었어. 지금경이 그래요. 지금 우리들이 지금 뭐 하고 있다고 그래? 김준규 선수에게 라디오 스타는? 어우. 배터리가 닳으면 큰일 납니다.